안녕하세요, 우기북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 또 찾아왔어요. 우리 우구님들과 책 이야기를 하는 시간인데요. 제가 2021년 1월에 읽은 책들을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눠보려고 하는데, 근데 이걸 다 읽은 건 아니고요. 1월에 시작하고 아직 완독은 하지 못했어요. 생각의 시대, 헤르만 헤세의 독서의 기술, 인플루언서의 글쓰기, 질문하는 독서의 힘, 공부란 무엇인가, 지금 열심히 읽고 있는 중이고요. 이 책들은 1월에 다 완독을 했어요. 오늘은 이 1월에 완독한 책들, 이것들을 좀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언제나 그렇듯이 책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야기가 자꾸 길어져가지고 일단 최대한 간략하게. 몰입이라는 책은요, 500페이지나 되는 벽돌책에 가까운 엄청난 분량의 책입니다. 이거는 심리학 도서예요.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활동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지 이 책의 저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가 아주 오랜 연구의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가지 심리학 지식들을 정리해 놓은 책인데요. 솔직히 이 책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이 책 한 권만으로도 어떻게 이렇게 방대한 지식들과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얻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방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의 제목처럼 몰입하는 활동, 플로우라고 하는데, 이 몰입하는 활동 속에서 인간이 정말 큰 행복감을 누린다라고 강조를 하면서요, 이 몰입이라는 활동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어떤 한 가지 일에 푹 빠지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잊게 되고, 하물며 자의식도 사라지는 그런 순간에 빠지게 되는데, 이 몰입하는 활동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만들어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몰입하는 활동들 모두가 다 우리 인간의 삶에 다 유익한 게 아니라, 때로는 몰입은 되지만 우리의 삶을 망치는 것들도 있다고 해요. 그게 도박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 폭력을 가하는 걸 수도 있고, 이런 나쁜 행위들 사이에서도 인간은 또 몰입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잘 가려서 피해야 하고, 그 이외에 나의 삶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몰입 활동을 잘 찾아서 내 삶에 계속 이 빈도수를 높여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요, 어떻게 보면 저의 인생관이 잡혔다고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확실히 정립할 수 있었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 일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게끔 내 삶을 어떻게든 조성을 해보자, 이런 저만의 꿈을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정말 몰입이 되는 활동, 어떤 삶의 번뇌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활동이 저한테는 독서와 또 글쓰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독서를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싶다라는 꿈을 가졌고,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실 지금 또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 중인데, 사실 이것만으로 먹고 사는 게 좀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저는 이 작가가 이야기한 몰입하는 활동을 제 삶에 최대한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 활동들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책을 통해서 지식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기록하고, 이런 환경 속에서 몰입감을 느끼고 정말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데요. 우리 우구님들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나는 어떤 활동 속에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할 수 있을까, 이런 인생의 고민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책은 습관에 대한 책이에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 이 책을 가지고는 제가 몇 개나 영상을 따로 만들어 본 게 있어서 길게는 이야기하지 않고요. 좋았던 구절 하나를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 책의 251페이지인데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를 볼 때 우리는 더욱더 나아가고자 하는 동기가 생긴다. 각각의 작은 승리들은 욕구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저는 진짜 이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요, 보통 어떤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 뭔가 동기가 있으니까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정말 많은 경우에, 이건 저도 그런데, 뭔가 성장하고 싶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걸 하면은 이만큼 성장하겠지, 또는 뭐 이걸 하면은 이런 결과물이 생기겠지, 돈이 많이 벌리겠지, 뭐 어디에 합격하겠지, 이런 동기를 받고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특히나 이런 동기를 되게 많이 받던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또 이 안에 있는 욕망이 정말 커가지고 진짜 책을 열심히 봐가지고 내 인생을 바꿔봐야겠다, 진짜 뭐 1년에 한 300권을 읽어야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목표를 잡기도 하고, 외국어 공부를 진짜 1년 동안 하루에 15시간씩 외국어 공부만 해가지고 정말 탁월하게 외국어 실력을 장착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막 동기가 불타오르면서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동기들은 진짜 냄비 같은 동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한테는 그래요. 기대감이란 게 언제나 저한테 실망감을 안겨다 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구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죠. 뭔가 성장할 거야 라는 기대감 때문에 동기를 가지는 게 아니라, 일단 아주 작은 성장을 먼저 느끼고 그걸 통해서 동기를 부여받는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성장을 통해서 자기가 즐거움을 조금이라도 느껴버리면 알아서 동기가 안에서 샘솟게 된다는 거죠. 구태여 밖에서 내가 어떤 모습이 돼야지라는 동기를 주입받고 내가 그곳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동기의 생산자가 되는 개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구절을 읽고 일기를 적었었는데요. 독서하면서 좋은 대목 하나를 발견하고 그 발견에 나의 생각을 덧붙이는 과정은 내가 또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선사한다. 어제보다 오늘 또 한 움큼 성장한다. 이 과정이 너무 즐거워서 또 다른 발견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내가 독서와 기록을 사랑하는 이유다. 라고 이렇게 제가 저만의 일기를 적었는데, 저도 처음에는 독서와 글쓰기가 너무너무 힘들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냥 잘하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어떻게든 꾸역꾸역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나 잘 안 되던 게, 좀 어떤 욕심을 좀 내려놓고 그냥 이 활동을 좀 즐기려고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독서와 글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 활동 자체를 즐기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고요. 자동적으로 제가 그 활동을 계속 찾고 있더라고요. 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강조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아주 작은 습관을 통해서 즐거움을 먼저 느끼고 그 습관이 자동적으로 그 다음 행동을 계속 만들게 해주는 것. 뭔가 큰 목표, 큰 습관, 이거를 잡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맞추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 하나를 실행해가는 그 재미를 얻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아직도 습관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이 책 한번 일독을 권해드릴게요. 짜잔! 그리고 다음 책은요, 모든 것이 되는 법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강조하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다능인이라는 키워드예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요. 근데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건드리는 건 참 많은데 제대로 하는 건 단 하나도 없는, 참 열심히는 살아가는데 쓸데없이 노력만 하는, 그게 저의 모습인데요. 저는 그래서 20대 내내 저 자신이 되게 싫었었거든요. 뭔가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게 없고 이것저것 계속 배우기만 하니까 아예 배우지 않는 사람보다는 조금 나은데 그 분야 전문가와는 아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실력들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20대 말에 저를 억압시켜 놓고 저의 어떤 욕구들을 다 그냥 포기하고 중국어 하나에만 올인을 해서 그나마 하나를 얻게 된 건데, 만약에 제가 20대 때 이 책을 좀 일찍 알았었다면, 이 책이 언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2017년 11월에 나왔으니까 과거에 고통받을 때 그때 당시에는 이 책이 없었네요. 게다가 그때는 또 책도 보지 않을 때였으니까 책이 있었어도 뭐 읽을 일은 없었겠죠. 근데 이 책에서 이런 정말 많은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떤 형태의 직업들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이런 다능인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장점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반대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인지 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서, 혹시 저와 비슷한 이런 다능인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요, 한번 일독을 권해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책,
짜잔! 서평 글쓰기 특강이라는 책인데요. 정말 쉽게 잘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어떤 독서에 대한, 서평에 대한 제가 여러 가지 책들을 봤었는데 웬만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정말 잘 담겨져 있어요. 특히 되게 공감 가고 좋았던 부분이 46페이지에 있는데요. 책은 최소 2번은 정성 들여 읽어야 합니다. 1차 독서 후엔 밑줄과 표시를 따로 빼서 정리합니다. 필사나 발췌 연습이 되겠지요. 1차 독서 후에는 조사 단계로 들어갑니다. 무엇을 조사할까요? 그렇죠. 이 작품의 배경, 작가 연구, 작품 해석, 언론이나 일반 독자의 서평을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다른 글을 읽으면서도 나의 감각을 깨워야 합니다. 내 생각을 단단히 고추 세우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다시 책을 펼 차례입니다. 꼼꼼히 2차 독서를 하면서 빠른 독자는 서평의 얼개를 짜기도 합니다. 그게 어려운 분들은 2차 독서에서 발견한 이 책의 주요 키워드 혹은 내 서평에 담고자 하는 주제 키워드를 찾으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도 서평을 쓰고자 하는 책은 2번 읽으라고 강조하면서 첫 번째 읽을 땐 어떤 것에 집중해서 읽고 두 번째 읽을 때는 어떤 것에 집중하면서 읽어야 되는지 정말 너무너무 잘 설명해주고 있죠. 이런 방법들은 제가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고 있었을 때 저는 정말 오랫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저도 모르게 이런 방법들을 활용하고 있었는데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기 전에 제가 이 책을 읽었었으면 그랬었으면 좀 고생을 덜 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책을 좀 좋은 책들은 일찍 봐야 되나 봐요. 아무튼 서평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독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고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서평과는 관련 없는 이야기지만 너무 좋았던 문장을 제가 따로 기록을 해뒀는데 세상의 모든 마감은 그 존재만으로 위대합니다. 마감은 초인적인 집중력과 잠재력을 끌어내는 위대한 약속입니다. 라고 하는 문장을 제가 이건 너무 공감이 돼서 따로 기록을 해뒀습니다. 진짜 저는 이런 유튜브 활동을 하고 그리고 글을 쓰는 작가 활동을 하면서 마감만큼 중요한 게 없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거는 어떤 창작 분야만이 아니라요. 어떤 일을 하든 이 마감, 데드라인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독서 같은 것도 그래요. 잠깐 또 독서 모임 홍보를 해보자면 독서 모임이라는 걸 하는 이유가 혼자서 나 이때부터 이때까지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지 라고 이렇게 혼자 스스로 한 약속은 지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데요. 독서 모임에서 우기부기와 같이 이때까지 이 책을 같이 읽어봅시다 라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또 같이 이렇게 아침마다 독서하는 시간도 있는데 그렇게 책을 읽다 보면요 500페이지나 되는 책들도 어쩌다 보니까 또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독서라는 것도 멈추지 않고 그래도 계속 꾸준히 읽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마감 시한이 있으면 더 도움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우기부기의 독서 모임 우기북덕방에도 한번 참여해 보시길 권해드릴게요. 함께해요. 그리고 다음 책은 이 햄릿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요 이번에 독서 모임의 3주차 때 했던 책인데 이거는 또 희곡이다 보니까 대사들만 있어서 되게 빠르게 읽히거든요. 그래서 저는 3주차는 조금 쉬어가는 타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절대 아니었어요. 이 셰익스피어의 고전인데 제가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햄릿 관련 서적들을 열심히 찾아본 게 이 13권의 책입니다. 셰익스피어 깊이 읽기, 난생 처음 도전하는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책을 읽을 자유, 해럴드 블룸의 독서 기술 등등등 이런 책들을 찾아보면서 햄릿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아이고 필기하면서 필기 할 정도가 아닌데요 이거는. 제가요 잠깐 자랑 좀 해보자면 죄송합니다. 이게 바로 오만의 결과. 이게 비극이.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책을 읽을 때 정말 머리가 터져 나가는 줄 알았었는데요. 햄릿에 대해서 제가 이걸 보면 볼수록
이거 자체만으로 읽어볼 때도 정말 많은 생각이 들게 되고 다양한 사유의 지점들이 있었지만 이 문학 고전을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더 다양한 지점에서 사유를 하게 되더라고요. 햄릿에 대한 스토리라든지 이 안에서 발견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은 제가 나중에 단독적인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은요, 짜잔! 미치게 친절한 철학이라는 철학 입문서입니다. 입문서인데요, 이것도 분량이 진짜 벽돌책이에요. 이것도 500페이지나 되고요. 이 책의 저자 안상원 작가님이 정말 철학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이 전체 흐름을 정말 쉽게 잘 안내를 해줍니다. 물론 이걸 읽어가면서 중간에 어떤 뭐 해결 부분이라든지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해줘도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긴 했는데요. 그 이외에 대체적으로 전부 다 쉽고 재밌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서 사실 철학에 대해서 진짜 1도 모르는 철알못인데 이 책을 통해서 전체적인 철학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리고 지금 이런 2,3천년의 철학의 역사가 현대까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이 전체적인 개념과 맥락을 한번 훑을 수 있어서요. 지금 뭔가 숲을 보는 하나의 틀이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 안에 있는 어떤 니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이제는 그 각 철학자들의 주요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해설 도서들을 이제 좀 집중적으로 파면서 다시 이 책을 중간중간에 참고하고 하면요. 그러면 진짜 철학에 대해서 1도 모르던 제가 이제는 진짜 철학과 가까워질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자신감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철학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인생을 살면서 그래도 철학을 공부하는 게 좋다고 하던데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요, 이 책으로 한번 이렇게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한도 끝도 없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오늘 영상도 좀 중간에 책 몇 개를 좀 덜어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저번에는 긴 게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번에도 그래도 최대한 남겨가지고 올리긴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좀 많은 의견 좀 주세요. 이렇게 긴 게 좋다고 하시면은 앞으로도 계속 그냥 자유롭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많이 해가지고 영상을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방송, 성장에 관한 방송 우기부기TV 손수욱이었습니다. 뿅!